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 거 맞지? 나 아까 퇴근해서 방금 집에 도착했지. 아까부터 그건 왜 자꾸 물어봐? 아니, 당신이 집에는 잘 들어갔나 걱정되니까 그렇지?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야근 끝나고 가면서 사갈게. 아니야. 당신 늦게 오는데 먹긴 뭘 먹어? 당신이나 저녁 잘 챙겨 먹고 야근해. 그래요. 내가 맨날 바빠서 진짜 미안하다. 결혼하면 당신한테 잘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를 이제 와서 뭐하러 해? 빨리 들어오기나 하세요. 알겠어. 막차 끊기기 전에 집에 들어갈게. 저는 결혼 3년 차 31살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던 사람이었고 당시에 남편에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2년 가까이 연애 한번 하자고 따라다니는 당시의 남편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사실 남편의 외모가 키도 좀 작은 편에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이 남자라면 평생 바람 피울 걱정은 없이 살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이 제 친구와 바람을 피우면서 친구도 잃고 남자도 잃고 당시에 너무 힘들고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던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적으로 제게 잘해주었어요. 연애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3년째 별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키가 좀 작아도 상관없었고 외모가 별로여도 괜찮았어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만년 대리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해도 어차피 맞벌이를 하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크게 바라는 점도 없고 안정된 생활에 만족하며 지냈어요. 결혼 3년 차에 아이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웠지만 조금 천천히 우리가 지금보다 여유가 생겼을 때 아이를 갖기로 하고 둘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살았었죠. 결혼 전에도 대리였고 결혼 후에도 계속 대리해서 진급이 되지 않던 남편은 올해 들어서 갑자기 회사 일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부서에 같이 일하던 과장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할 일이 많아졌고 이때 열심히 하면 진급할 수 있겠다면서 일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만뒀다는 과장이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좀 많이 늦을 것 같은데.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요. 아니 무슨 회사가 일주일에 3번을 야근을 시키냐? 그 회사는 당신 아니면 일할 사람도 없대? 하필 일이 가장 바쁠 때 과장이 그만둬서 그래. 그래도 요 시기만 좀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여름 휴가 때는 당신 좋아하는 제주도에 놀러 가자. 제주도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일찍 좀 집에 들어와. 요즘 우리 서로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거 알아? 그럼 알지.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해놔야 토요일에 출근하는 일이 없어. 맨날 말만 그렇게 해놓고 저번 주에도 토요일에 출근했었잖아.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엔 편하게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우리 회사가 당신도 알다시피 체계가 좀 없잖아. 알겠어.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저녁밥은 회사 카드로 맛있는 거 챙겨 먹도록 해.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무슨 놈의 회사가 사람 1명 빠졌다고 매일 야근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에 출근까지 시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하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충원해줘야 할 텐데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뭔가 일 처리하는 것도 답답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혼자 저녁 먹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주말에도 토요일에는 심심치 않게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일요일에는 피곤하다고 하루 반나절 내내 잠만 자고 우리가 얼굴 보며 대화하는 것도 드물어지고 외식을 하거나 데이트를 한 적이 언젠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소소한 부부의 일상이 깨지는 것이 싫더라고요. 이번에 진급을 안 해도 상관없으니 일을 좀 줄이고 나랑 시간을 더 보내달라고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이번에 진급을 해야 월급도 오르고 우리 부부가 아이 낳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남편이 출근 안 한 토요일이었고 남편은 전날 늦게 퇴근하고 점심때까지 일어나지 못한 채 잠만 자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일어나면 밥을 먹이려고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요즘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서 먹여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자고 있는 남편의 전화기가 울리더니 갑자기 일어나 씻지도 못한 채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다며 저녁 먹기 전까지는 들어오겠다 하고 황급히 집을 나가더라고요. 아니 누가 보면 회사를
혼자 다 먹여 살리는 줄 알겠습니다. 그 회사 사장도 그렇게까진 열심히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떠난 남편의 뒷모습을 보다가 나 혼자라도 밥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점심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출발해요. 마누라한테는 회사 간다고 이야기 다 해놨어. 어디로 가면 돼? 저번처럼 그냥 처음부터 방 잡고 만날까? 저는 카톡을 보자마자 이걸 뭐라고 답장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집을 비웠지만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이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믿기도 했었고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여자에게 눈길 주는 것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외모가 여자들이 보기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평균 이하의 키에 잘생겼다고는 하기 힘든 얼굴, 거기에 결혼하고 나서 체중도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뱃살까지 두둑하게 잡히거든요. 돈도 별로 없는 이런 30대 중반의 유부남을 어떤 여자가 탐내겠나 하고 방심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못해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여보. 방금 카톡은 내가 친구한테 보낸다는 걸 잘못 보낸 거야. 친구랑 장난치느라고 그런 거야? 됐고, 너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 핸드폰 버리거나 삭제할 생각하지 말고 1분 안에 오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줄 알아? 여보, 일단 화내지 말고 내 이야기 좀 천천히 들어봐. 나랑 게임 같이 하는 동식이 있지? 걔한테 하는 이야기였어. 동식 씨한테 전화해볼까? 당신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서 망신 주기 전에 헛소리 말고 들어와. 알겠어, 여보.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뺏어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그런지 남편은 바람 피운 흔적을 제대로 지우지 못했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여자와 나눈 카톡 대화방은 이미 지워버렸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진도 몇 장 찾을 수 있었고 문자와 카드 사용 내역 등 찾아보니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살았던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을 검사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남편도 철저하게 감추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최종 결정타로 숙박업소 이용 내역을 찾자마자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도 없었고 이 결혼을 계속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정말 여자한테 인기라고는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회사 부하 직원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 여자는 5살 아들까지 있는 유부녀였고 이번에 저한테 들키게 되면서 그쪽 집안도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당장 상간녀 소송으로 고소장을 받게 생겼는데 집안에 숨길 수가 없었겠죠. 남편은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다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며불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외모가 좀 떨어지더라도 착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라면 절대 바람 같은 건 피우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제 큰 착각이었어요. 연애할 때나 우리 결혼할 때도 남편에게 다른 건 다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나를 두고 바람 피우는 것만큼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건 계획적인 바람이었건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진 순간 결혼 생활도 거기서 끝났다고 봐야죠. 남편과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고 그 이후로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했어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인정하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만 그 상간녀만큼은 자긴 바람 피운 적 없다며 끝까지 우기는 바람에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쪽 가정도 깨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네요. 애까지 딸린 이혼녀가 된다면 제 전남편과 합쳐서 가정을 이루면 딱일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상간남의 만남이라면 천생연분이 따로 없겠네요. 못생기고 여자에게 인기 없을 것 같은 남자라고 해서 믿고 살았더니 이렇게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얼굴이라도 좀 더 잘생긴 남자랑 결혼할 걸 그랬습니다. 그럼 억울하지는 않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오늘 저녁에 삼겹살 좀 구워 먹자. 퇴근할 때 마트 들러서 삼겹살 많이 사와. 그리고 아가씨 집에 혼자 있지? 내 동생? 아마 그렇겠지. 아직 직장도 안 잡은 것 같고 맨날 술만 먹는 것 같던데 걔는 언제 정신 차리나 몰라. 너무 그러지 마. 당신은 오빠가 되어서 위로도 해주고 이해해줘야지. 이혼하고 힘들 텐데 연락이라도 자주 해봐. 지가 잘못해서 이혼해놓고 뭘 잘했다고 내가 위로를 해줘? 우리 아빠가 지금 세상에 안 계시니까 망정이지. 아빠 성격이었으면 이혼이고 뭐고 간에 머리털 다 빡빡 밀어버렸을걸? 바람 피운 건 좀 너무하긴 했어. 그래도 어쩌겠어. 이혼당했으니까 벌을 받은 건 벌을 받은 거고, 이제 앞으로 극복하고 잘 살아봐야지. 집에서 혼자 술만 먹느라 밥도 제대로 안 해먹을 것 같은데 저녁에 오라 그래. 어차피 술을 마시더라도 같이 고기라도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 속은 좀 덜 망가질 거 아냐? 걔 입에 들어가는 삼겹살이 아깝다. 그냥 지가 알아서 먹으라고 해. 솔직히 난 바람 피워서 이혼한 동생까지 챙기고 싶지 않아. 괘씸한 건 괘씸한 거고.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모르는 척하냐? 따로 뭔가 해줄 건 없고 밥이나 같이 먹자는 거지. 그럼 당신이 직접 오라고 연락해. 나는 걔랑 전화하는 것도 싫어. 진짜 오빠가 되어가지고 왜 그러나 몰라? 알겠어. 내가 밥 먹으러 오라 할 테니까 이따 퇴근하고 오면서 삼겹살이나 넉넉하게 사와. 한두 근이면 되겠다. 걔 엄청 먹어. 혼자서 한 근 먹을걸? 알아서 많이 사갈게. 저희 신우가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소식을 듣고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깜짝 놀랐었는데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신우가 바람을 피우다 걸려서 이혼당했고 상대방 남편 측에서 소송 안 하는 대신 재산을 아무것도 못 받고 무일푼으로 쫓겨났답니다. 사실 신우가 잘못한 거라 할 말도 없지만 멀쩡히 잘 사는 것 같았고 자기 남편이 대기업 다니고 연봉도 1억이 넘는다며 자랑하더니 왜 바람을 피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옛말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는 것처럼 신우가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지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면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가씨 집에 있어요? 네, 제가 집이죠. 어디 갈 곳이 있겠어요? 쪽팔려서 밖에 나가 친구들도 못 만나겠고 엄마도 눈에 띄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혼자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 말고는 할 것도 없어요. 그러게 왜 그랬어요?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더니. 뭐예요? 지금 새언니도 나한테 잔소리하려고 연락한 거예요? 미안한데 나 지금 그런 소리 들어줄 정신 없거든요. 내가 이혼했다고 하니까 오만 인간들이 다 연락해서 한마디씩 하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잔소리하려고 연락한 건 아니고. 아가씨 요즘 집에서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삼겹살 먹을 건데 아가씨도 건너와서 같이 먹자고요. 삼겹살이요? 아, 먹고 싶긴 한데. 안 갈래요. 오빠가 또 내 얼굴 보면 잔소리할 게 뻔해서. 저번에도 기껏 전화해서 30분 동안 뭐라 하는 거 있죠? 엄마한테 욕먹는 것도 서러운데 오빠한테까지 잔소리 듣고 싶진 않아요. 오늘은 내가 잔소리 못하게 할 테니까 건너와서 저녁 먹고 가요. 요즘 맨날 배달 음식에 술만 먹는다면서요? 그거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요. 내가 찌개도 끓여놓고 쌈채소도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그럼 소주도 줄 거예요? 그럼 삼겹살 먹는데 소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와서 먹고 술 한잔하고 훌훌 털어버려요. 이제 다시 아가씨도 아가씨 인생 찾아야지. 알겠어요. 이따 저녁 시간에 맞춰서 갈게요. 오빠한테 잔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다시는 안 볼 거라고 미리 말 좀 해줘요. 제가 책임지고 막아줄 테니까 오늘 7시까지 와요. 제가 천사병에 걸려서 착한 짓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같은 여자로서 이혼당하고 혼자 힘들어하는 신우를 그냥 못 본 척 넘어가기 힘들었습니다.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여자한테 새로운 남자를 소개시켜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따뜻한 밥이나 한번 먹이려고 했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불러서 같이 저녁 먹고 즐겁게 하루를 보냈는데 신우에게는 그게 너무 좋았는지 그날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요즘 단축 근무를 하느라 4시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제 퇴근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저희 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옵니다. 새언니, 나 우울해. 오늘 나랑 같이 한잔해요. 지금 아직 해가 중천인데 왜 벌써부터 낮술을 먹어요?
오늘 회사 면접 보러 갔다가 까였어요. 2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어서 안 된대. 아니, 내가 쉬려고 쉰 것도 아니고 그때는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 가지려고 몸 관리하느라 그런 건데. 한 번 일 그만뒀다고 다시 취업 안 시켜주는 게 말이나 돼요.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낮술은 먹지 말아요. 지금부터 마시고 해 떨어질 때까지 마시면 낮술이 아닌 거죠? 나 지금 출발했으니까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술은 내가 사갈 거고 언니는 안주만 준비해줘요. 낮술은 좀 그런데 저는 내일도 출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끝내면 되잖아요. 딱 소주 2병씩만 먹어요. 남편도 저번에 술 그만 먹으라고 했는데 마셔도 적당히 마셔야지 매일 그렇게 먹으면 간 나빠져요. 오늘은 말고 이틀 뒤면 주말이니까 주말에 놀러 오면 되겠네. 나 벌써 출발했다니까요. 이미 택시 탔어요. 어차피 금방 가니까 음식 준비하지 말고 뭐 시켜 먹어요. 치킨이나 한 마리 시켜주면 되겠네. 신우가 오는 날이 늘어나니까 안 그래도 자기 동생 별로 안 좋아하는 남편부터 짜증내고 저한테 왜 자꾸 집으로 불러들이냐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쯤 되니 저도 이 짓을 왜 시작했나 싶어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신우를 챙겨본 적 없었는데 이혼하고 혼자 술 먹고 있는 게 짠해서 밥이나 한 끼 먹이려고 한 것이 전부였거든요. 차라리 부르지나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을 하건 말건 아는 척 하지 말걸 매일같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랑 이 문제로 한 번 다투게 되었고 안 그래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 신우가 또 놀러 오겠다고 눈치 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언니, 나 지금 언니네 집에 가는 중. 마라탕 시켜서 소주 한 잔 먹어요. 아가씨, 적당히 좀 하세요. 저희는 내일도 출근해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맨날 술 먹자고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누구랑 마셔요? 나 이제 친구도 없고 이혼당해서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럼 내 잘못이에요? 새언니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아가씨, 왜 주변 사람들이 전부 아가씨 손절하는 줄 진짜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전부 아가씨 본인이에요. 아가씨가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으면서 지금도 술만 마시면 전 남편 욕을 하잖아요. 내가 바람을 안 피우게 잘해줬어야지. 여자 혼자 집에서 외롭게 하면 바람 피워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들 아가씨한테 정신 차리라고 했다면서요? 그 말 좀 들어요.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고 다니면 미쳤다는 소리 듣는다니까요? 뭐요? 미치긴 누가 미쳐? 어머님 앞에서도 그 이야기 했죠? 며칠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집으로 아가씨가 찾아오면 말도 섞지 말고 쫓아내라 하시던데요. 앞으로 술 먹자고 집에 찾아오지 말고 정신 차리고 운동 좀 해서 살도 빼고 취직 먼저 해요. 독하게 마음 먹고 싫은 소리 했더니 그 뒤론 술 먹자고 찾아오는 일은 없네요. 사람이 힘들 때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도움되는 경우가 있지만 신우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정신 차리고 사람 될 때까지 연락 안 하고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야, 잘 지내고 있냐? 요즘 많이 바쁜가 봐? 모임에도 잘 안 나오고 술 한잔 하면서 얼굴 보는 것도 힘드네. 아, 미안하다. 안 그래도 저번에 다들 모일 때 나도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 터져서 어쩔 수가 없었어. 예전에 같이 회사 다닐 때도 맨날 일만 하면서 고생하더니 나가서 너가 회사 차리고 사장 됐는데도 일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가 보네? 그러다가 평생 일만 하느라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다. 오히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을 때가 좋았지. 요즘은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하는 것 같다니까? 너는 절대 사업하지 마라. 맨날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봄인데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꽃구경도 하고 그래. 내가 만날 여자가 있어야지. 마지막으로 연애한 지가 3년도 넘은 것 같다. 너가 언제까지 30대일 줄 알아? 내년이면 우리도 벌써 40이야. 슬슬 결혼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일만 할 거야? 그러게나 말이다. 집에서도 자꾸 결혼하라고 난리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요즘 같아서는 그냥 결혼정보업체라도 가입해서 짝을 찾아야 하나 싶다니까. 그럼 내가 여자 소개시켜주면 한번 만나볼 생각 있냐? 소개팅? 갑자기? 우리 와이프 친구인데 나이도 우리랑 3살밖에 차이 안 나서 말도 잘 통할 거고 외모도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고 괜찮은 편이야. 3살 차이? 그러면 올해로 36? 그래, 그 정도면 딱 좋지. 오히려 너무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서로 대화도 안 통해. 하긴 그렇긴 하지. 일단 한번 만나봐. 당장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약속 잡는다? 일요일 괜찮지? 그래, 한번 해볼게. 제 친구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어요. 3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는 정신없이 일만 하며 바쁘게 살았거든요. 제 스스로도 이렇게 살다가는 젊은 시절에 연애나 결혼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나이 먹는 거 아닐까 걱정하던 참이었는데 소개팅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내심 바랬어요.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했고 아이 키우며 재미있게 사는 모습을 보며 나도 더 늦기 전에 운명의 짝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서 나간 소개팅은 생각보다 괜찮은 분위기였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다가 여성분을 제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실수한 것도 없고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한두 번 더 만나볼 생각도 있었는데 갑자기 제 차에 탄 이후로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잘 들어가셨나요? 네, 뭐 잘 들어왔죠. 저희 집 코앞에 내려주셨는데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면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다행히 눈치는 빠르시네요. 솔직히 저희가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만날 일도 없을 것 같고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 이제 와서 그렇게 큰 미련은 없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궁금하다니 뭐가요? 아까 식사하시고 카페에서는 정말 잘 웃으시고 말씀도 잘 하시다가 제 차로 이동할 때는 아무 말씀도 없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으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뭐 실수하거나 불쾌하게 한 일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제 친구의 지인이시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아니요, 굳이 따지자면 성훈 씨가 잘못한 건 없죠. 본인 일도 열심히 하시고 키도 크고 매너도 좋으신데 저나 성훈 씨나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성훈 씨가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능력도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애초에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겠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소개팅 자리에서는 정말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성훈 씨 같은 그런 수작 안 통해요. 여자들도 알 거 다 알거든요. 네? 수작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카푸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다들 외제차는 타고 다니는데 알고 보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빈 깡통이잖아요. 제가 지금 카푸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차를 너무 무리해서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글쎄요. 그건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거 아닐까 싶은데요? 차만 벤츠를 타고 다니면 뭐예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외제차라면 돈 많은 줄 알고 속아줬을 텐데 요즘은 시대가 변했어요. 카푸어 구별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게 뭐죠? 요즘은 외제차 마크가 아니라 차 앞유리에 있는 아파트 스티커를 먼저 봐요. 성훈 씨 벤츠 1억 넘는 좋은 차인 거 저도 알죠? 근데 그게 다 갚아야 할 대출인데 외제차만 끌고 다니느라 그 나이에 집도 없는 철부지라면 그런 남자를 뭘 믿고 만날 수 있겠어요? 저기 죄송한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집도 없고 가진 돈도 없이 대출로 외제차 타고 다니는 카푸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훈 씨 차에 아파트 스티커 하나 없는 걸 보자마자 무리해서 벤츠 타고 다니는 카푸어라고 판단해서 오늘 하루 시간 낭비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고요. 이만하면 설명 알아들으셨나요? 네, 이제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했습니다. 전곡을 찔리니까 성훈 씨도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죠? 그럼 각자 주선자한테 잘 이야기하고 여기서 끝내기로 해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근데 이대로 끝내기 전에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가세요. 일단 저는 카푸어가 아닙니다. 이제 와서 변명이라도 해보실 생각인가요? 아니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저는 차 없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 친형이 장가가서 아이를 갖게 되니까 큰 차로 바꾸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타던 차를 제가 물려받아서 타게 되었어요. 원래 아버지가 저희 형 결혼할 때 선물로 사주신 차였거든요. 네? 결혼할 때 벤츠를 사줬다고요? 저희 외삼촌이 벤츠에서 딜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다 거기서 차를 구입하십니다. 전부 현금으로 사셨기 때문에 대출도 없는 차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믿고 안 믿고는 선영 씨 마음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파트 스티커를 확인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파트가 없으니 아파트 스티커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런 차 타고 다닐 돈이 있으면 집을 먼저 장만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평생 저는 단독주택에서 살았는데 아파트 스티커가 왜 있겠습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은 평생 단독주택에서 사셨으니 당연히 아파트 스티커가 없죠. 단독주택이요? 어느 동네에 사시는데요? 평창동입니다. 평창동이라고요? 진짜예요? 평창동의 단독주택에서 사신다고요? 네, 솔직히 오늘 처음 만나서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살면서 카푸어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아무튼 오늘 즐거웠습니다. 잘 지내세요. 잠깐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원했어요. 그래서 카푸어 같은 사람들을 거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나 봐요. 돈이 아닌 진실된 모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 봐요. 저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니까 사과할 기회를 주세요. 다음에는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아까 각자 주선자에게 잘 이야기하고 끝내는 걸로 하지 않으셨나요? 에이, 그때는 제가 오해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주선자들이 자리를 만들어준 성의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고 끝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과는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큰 기대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 인생에서 2번 다시 없을 좋은 경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저기요? 그러지 말고 만나서 오해를 한번 풀어보자니까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쪽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나이도 적지 않은데 어차피 결혼할 생각 없으면 시간 낭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저는 태어나서 자동차에 붙은 아파트 스티커를 보는 여자는 처음 만나봤어요. 그렇게 끝내고 나서 주선해준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평소에 정말 조용한 편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라 그런 모습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아무리 제가 내일 모레 나이 40이고 만나고 있는 여자가 없다지만 다른 것보다 돈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거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저한테 돈이 사라지는 순간 저를 떠날 것 같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으뜸아, 뭐하니? 이번 주에 월급 받았지? 왜 또 그래요? 내가 월급 받은 게 엄마랑 무슨 상관인데?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시집 갔다고 네 가족은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아니,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월급날만 되면 연락하고 그러는데. 평소엔 내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잖아. 어휴, 서운하다 서운해. 그래도 너가 아무리 그래봐라. 나은정 기른정 죽어서도 절대로 못 끊는 게 혈육이야. 우리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니? 내가 언제 대못을 박았다고 그래. 엄마도 이제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이번에는 또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대체 얼마가 필요하길래 이래? 누가 보면 우리가 너한테 맨날 돈이나 뜯어내는 나쁜 부모인 줄 알겠다. 이번 달 용돈이 너무 적어. 이제 곧 연말이고 돈 쓸 곳도 많은데 30만 원만 더 보내줘라. 엄마, 내가 엄마한테 매달 40만 원씩 보내드리잖아. 남편한테 창피하고 미안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시부모님은 용돈 안 드리는 거 알지? 오히려 시부모님이 나한테 용돈 주고 볼 때마다 옷 사주고 선물 사주셔. 엄마,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쪽 집안은 돈도 많고 형편이 좋잖아. 나도 너희 아빠가 돈 많이 벌어오면 구차하게 이런 소리 안 해. 쥐꼬리도 안 되는 월급으로 너랑 네 동생까지 내 식구를 먹여 살리고 키웠는데 네 아빠가 돈만 많이 벌어왔어 봐라. 그러니까 그게 내 책임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돈을 더 달라 그러냐고.
혼자 살던 시절에는 엄마가 돈 더 달라 해도 별 상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벌어서 나 혼자 쓰는 상황이 아니잖아. 사위 얼굴 보기도 창피하지 않아? 얘 돈 없어서 빌빌대는 게 창피한 거지. 내가 내 딸한테 용돈 좀 달라는 게 뭐가 창피해? 김서방한테 돈 없다고 하면 잘만 보내주더라. 그거야 장모가 용돈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는 척 하겠어. 남편이 착한 사람이니까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속으론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무슨 생각을 하긴 무슨 생각을 해? 장모가 용돈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지. 아니, 그나저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잔소리야? 돈 안 줄 거야? 너가 안 주면 그냥 김서방한테 연락하면 돼. 아, 알겠어. 지금 계좌로 30 보낼 테니까 남편한테는 제발 연락 좀 하지 마. 엄마, 나 진짜 진지하게 하는 소리니까 대충 듣지 말고. 절대로 사위한테 따로 연락하지 마. 아니, 장모가 사위한테 잘 지내고 있냐, 별일은 없냐, 안부 전화 할 수도 있지. 너는 맨날 나한테 뭐 하지 말라는 소리만 하니? 우리가 그렇게 창피해? 엄마 아빠가 창피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꾸 창피한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 사위한테 돈 달라고 하는 장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지금 돈 보냈으니까 계좌 확인해봐. 응, 잘 들어왔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달라고 할 때 제깍제깍 주면 좋잖아. 꼭 너는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니? 진짜 적당히 하자. 작년 봄에 결혼해서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남편과 둘이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집에서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로 사셨고 항상 아빠 월급이 너무 적다며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아빠는 집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고 아직도 일을 해서 버는 돈을 전부 엄마한테 가져다 주십니다. 저희 집에는 동생과 제가 예전부터 엄마한테 용돈을 보냈어요. 처음 취직했을 때 30만 원이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직급이 오르고 연봉이 오르면서 4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저보다 많이 돈을 버는 동생한테는 50만 원씩 달라고 하셨어요. 혼자 살 때는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남편이랑 같이 살게 되면서 항상 친정에 돈을 보낼 때면 남편에게 괜히 미안하고 잘못한 사람처럼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처갓댁에 용돈 보내는 걸로 뭐라 하진 않아요. 그래도 시댁에서는 저희가 용돈을 드린다 해도 거절하시고 오히려 저를 볼 때마다 선물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주시는데 우리 친정부모님이랑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때문에 사람이 비참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남편과 열심히 살았고 내년 4월에 전세 계약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집을 사서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남편과 요즘 쉬는 날마다 아파트를 보러 다니는데 새집 이사 갈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죠. 너 요즘 집 보러 다닌다면서? 맨날 나한테는 죽는 소리 하더니 돈 많이 벌었나 보다. 뭐?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며칠 전에 너네 서방이랑 요 앞에 사거리 부동산 들락거리는 거 동네 아줌마가 봤다던데. 아까 부동산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33평 아파트 보러 다닌다면서? 아니 그 아줌마는 뭘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그래? 우리 내년에 신혼집 전세 계약 끝나니까 그냥 보러 다니는 거야. 전세 말고 집 사려고 한다면서? 너 결혼하고 돈 많이 모아놨나 보다. 맨날 나한테는 돈 없다고 힘들다고 우는 소리나 하더니. 진짜 이러니까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언제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엄마가 나 시집 갈 때 이불이라도 하나 해준 것도 아니잖아. 내가 남편이랑 돈 모아서 집 사서 이사 가겠다는데 갑자기 왜 연락해서 시비야? 내가 언제 시비를 걸었다고 그러니? 너는 항상 보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아. 엄마, 나 진짜 항상 엄마한테 좋은 딸이고 싶어. 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노력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랑 동생한테 돈 내놓으라 하지 말고 드리는 용돈으로 잘 지내봐. 아빠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맨날 그러는 거야? 아직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래?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너 여윳돈 있으면 3천만 원만 빌려줘라. 우리도 이번에 집주인이 전세 연장 안 해준다고 해서 내년 2월에 이사 가야 돼. 내가 하는 이야기 못 들었어? 우리 집 사야 하는데 여윳돈이 어디 있어? 돈이 있으니까 집을 산다는 거 아니야?
그 돈에서 3천만 원만 우리한테 빌려달라고. 옆동에 똑같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더니 글쎄 3천이나 더 달라지 뭐냐. 엄마, 나 진짜 돈 없어. 어차피 나랑 동생이랑 전부 독립해서 엄마 아빠 둘이 살잖아. 이참에 집도 좀 줄이고 엄마 씀씀이도 줄여. 아빠도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벌면 버는 대로 다 쓰고 나랑 동생한테 맨날 돈 더 달라고 하잖아. 야, 너는 새 집으로 이사 가고 나보고는 집 줄이라고.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니들이야 아직 젊으니까 적당히 대충 살면 되는 거지. 우리는 살림도 많고 여기서 어떻게 작은 평수로 가라는 소리야? 어차피 돈도 없다면서. 나는 엄마한테 빌려줄 만큼 여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도 은행 대출 받아서 이사 가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엄마, 정신 차려. 3천만 원 빌려달란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와? 누가 너한테 3천만 원을 다 달라고 했냐?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너랑 아름이랑 1,500만 원씩 나눠서 빌려주면 되잖아. 아니, 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동생도 내년 가을에 결혼한다고 벌면 버는 대로 적금만 붓고 있잖아. 걔 한 달에 30만 원도 안 써. 아름이는 회사 기숙사에서 살잖아. 그러니까 돈 들어갈 곳도 없지. 연봉도 많이 버는데 그거 1,500만 원 빌려준다고 원래 할 결혼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엄마는 자식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생각은 없어? 어떻게 그렇게 뜯어먹을 궁리만 하는 거야? 나도 절대 못 빌려주고 아름이한테도 엄마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할 거야.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알아서 이사 가던지 해. 허이구, 진짜 잘났다 잘났어. 누가 그러면 무서울 줄 알고? 김서방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되니까 너는 너 맘대로 해. 아니, 돈 빌리면 갚을 생각도 없잖아. 애초에 돈 갚을 능력이 있었으면 나한테 용돈 더 달라고 하지도 않았겠지. 우리 남편한테 연락하기만 해봐. 이제부터 용돈 한 푼도 없고 엄마 안 볼 줄 알아. 웃기고 있다. 부모 자식 인연이 겨우 돈 3천에 끊어지냐? 시끄럽고 우리 사위한테 부탁할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남편한테 전화하기만 해. 나 진짜 엄마 안 봐. 후회할 짓 하지 마. 엄마는 제 경고를 무시하고 기어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뻔뻔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했고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서 자기가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소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당장 들어가 숨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리 말해뒀던 대로 엄마와 연락을 끊었어요. 남편 핸드폰에서 엄마 아빠 번호도 차단해버렸고 매달 보내던 용돈도 끊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동생 통해서 엄마가 돈 안 보낸다고 제 욕을 엄청 했다네요.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다면서 동생 보고 2배로 달라고 했다길래 그냥 동생한테도 엄마랑 연락 끊고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자식들이 매달 돈 보내주는 ATM 기계인 줄 알아요. 매정한 이야기지만 이제 진짜 엄마와는 연락 안 하고 살 거고 가끔 아빠만 따로 챙기며 살 겁니다. 지금은 매정해 보여도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